안녕하십니까. 이준의 땅땅땅 시간입니다. 뭔가를 할 때 카운트를 하고 숫자를 신다는 게 무의미하다 생각했었어요. 근데 지난 주말에 제가 2003년부터 13년부터 17년까지 서울경제TV에서 이진우의 기센 부동산 전문가 MC를 봤거든요. 여기서 몇 회나 했나 이렇게 봤더니 중간에 빠지고 뭐 해서 한 220회 정도를 했더라고요. 220회면은 매주 한 번씩 한 거니까 4년을 넘게 한 거죠. 굉장히 오래 했더라고요. 또 이진우의 제가 관여된 방송 아시아경제TV에서 부동산 골든타임도 1000회가 넘었었고 다 오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진우의 땅땅땅 지금 오늘 카운터를 해보니까 한 20개 정도 찍었는데요. 요게 이진우의 기센 부동산 횟수만큼 200회, 300회 이상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과 교류하는 그런 계속 좋은 프로그램 만들겠습니다. 근데 토지 프로그램을 이렇게 계속 일관적으로 찍는 게 참 어려워요. 예를 들면 아파트 분양이나 뭐 이런 거를 다룰 때는 계속 물건이 생성되고 하니까 괜찮지만 토지 문제를 이제 계속 다루다 보니까 그때 당시 이슈를 다뤄야 되고 그 이슈에 파생되는 이론을 다루다 보니까 조금 지루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획부동산에 당했다 또는 이런 토지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여기 홈페이지 저희 그 CG로 나가죠. 저희 전화 587-3500번으로 연락을 하시든지 저희 그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시든지 하시면 제가 그거를 중심으로 풀어가면 오래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모티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2019년 토지투자 진단이라는 이름으로 토지투자를 꿈꾸는 투자자들의 공공의 적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로 밑에 있네요. 암보다 더 무서운 기획부동산. 예전에 혹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제 나이 또래나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은 영화관 가시면 호암마마보다 더 무서운 이런 얘기 보셨죠. 근데 이 기획부동산은 훨씬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호암마마를 걸린 사람은 그 당사자만 아프거나 심하면 사망하는 무서운 질병이지만 이 기획부동산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그리고 좀 넓게 본다면 사회, 국가까지 좀먹는 아주 무서운 일들입니다. 이 기획부동산이 뭐 최근에 생긴 게 아니죠.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 10년, 20년 계속 이어져서 계속 다른 형태로 진화가 되고 장소로의 진화가 되고 소문이나 이슈가 하나 뜨면 기획부동산 움직이기 시작하죠. 이 기획부동산의 굉장히 마케팅의 영업의 달인들입니다. 이 기획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우니 일반 투자자들 주식으로 만약에 비유하면 저도 경영학을 전공했지만 저도 주식을 안 합니다. 그런데 항상 장 끝나고 연도 끝나보면 개미들만 당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죠. 이런 것처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개인은. 이 사람들의 마케팅이나 이 사람들의 기획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점점 진화하는 모습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리고 너무 어처구니 없이 우리 시청자들이나 투자자들이 정말 안 당할 것 같죠. 지금 들으시면. 나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말도 안 돼 그런 거 왜 해? 라고 얘기하시지만 탐욕이란 괴물과 내 마음속에 욕심이란 일반적으로 쓰는 탐욕이란 것과 이 어떤 당의 물건이 교묘하게 합치가 되면은 빨리 안 하면 내가 손해보는 듯한 그런 거로 몰고 가는데 탁월한 곳이 바로 이 기획부동산입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자, 기획부동산은 제가 너무 많은 사례가 있고 너무 심각한 사례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 생활을 98년도부터 아시아경제신문이나 한국경제신문, 이데일리신문 이런데 토지 전문가 때 글 쓰는 전문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칼럼을 많이 썼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축적된 이 정보들이 너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호암마마는 개인만 상하게 하지만 저는 실제 다 받고 겪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이 기획부동산에 속아서 땅을 샀는데 대출을 많이 받아 샀는데 아들 직장이 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자를 내야 되다 보니까 한 달, 두 달은 버틸 수 있지만 3달, 4달 가면 100단위가 넘어가면 버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직장이 끊긴 상태에서는. 그러다 보면 남자들의
어떻게 합니까? 속상하면 산에도 가지만 술도 많이 마시죠. 술 먹다 보면 격한 행동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부부싸움도 자꾸 하다가 방화를 해갖고 일가족이 다 사망한 이런 사건도 제가 실제 사례로 방송에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근데 너무 화가 났던 게 그 사건이 기획부동산이다 나쁘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못했던 이유는 사건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제가 확정 판결을 받은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강하게 못하는 게 지금도 마음에 걸립니다. 저한테 이걸 방송에서 다뤄줘서 고맙다고 강서구청 앞에서 제가 시청자들하고 밥을 잘 안 먹는데 그 맛있는 삼계탕 한 그릇을 어르신이 사주시면서 울면서 그 얘기를 하셨을 때 정말 일종의 사명감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98년, 99년 이때부터 지금까지 기획부동산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 글을 제일 많이 썼고 제일 많이 사회 공공의 적이라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알고 계시면 그래도 저번에 한번 봤는데 이진우라는 사람이 이런 게 기획부동산이니까 이런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일종의 해지를 할 수 있는 방송이 됐으면 그거로도 저는 만족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한테 문의를 하시든지 가까운 전문가들한테 문의를 하셔서 제발 피해받지 않는 정상적인 투자를 해서 정상적인 수익을 얻는 정상적인 이 투자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019년도 토지 투자의 암 기획부동산이라 했고요. 뭐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된다고 하고 지분 거래를 하고 요즘은 진화해서 펀드 등 채권 형태로 그러니까 사모펀드죠. 투자를 해서 거기서 수익 배도 이거는 아주 뭐 정상적인 좋은 간접 투자 방법이죠. 정상적이라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그린벨트 해제 조건이나 또는 토지거래 허가 조건, 그 다음에 뭐 비오톱이라는 거 나중에 또 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비오톱 1등급이라는 게 서울시 조례에 정해놨습니다. 서초구의 일부 지역들은 비오톱 1등급을 딱 정해놓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나무도 내 마음대로 감벌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집단 군락을 지어서 생태 군락 또는 식물 군락을 만들어서 서울시에서 철저하게 환경을 보존하고자 만들어낸 것이 바로 비오톱이다. 독일에서 유래된 건데요. 예를 들어 이거 보통 대체적으로 비오톱이 설정된 거는 요 세 개가 다 같이 중복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 지역에는 자연 녹지의 그린벨트 그러니까 개발 제한 구역이 설정되어 있고요. 개발 제한 구역 맨 밑에 보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고요. 그 위에 보면 비오톱 1등급 이게 대체적으로 중복 지정이 됩니다. 이거는 바로 공익용 산지나 임업용 산지 이런 거를 공법상은 보존산지라고 합니다. 보존산지라고 하는데 보존산지가 공익용 산지와 임업용 산지로 나눠집니다. 이게 어떤 규제가 있는지는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어쨌든 보존산지는 보존산지와 준보존산지로 나눠집니다. 자, 국어 어감상으로 보존산지와 준보존산지는 어떤 게 개발이 가능하겠습니까? 산지는 개발이 가능합니다. 일정 요건을 갖췄을 때. 그런데 누구나 정상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다면 보존산지하고 준보존산지 있으면 보존산지는 개발이 안 된다고 보시는 게 상식입니다. 그 중에 공익용과 임업용을 나누는데 대체적으로 보존산지로 묶여 있으면서 개발 제한 구역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비오톱 중복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해당 시군구 구청장이 매년 5월에 해제 신청을 합니다. 여기는 너무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으니 해제를 시켜주십시오라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따 사례를 말씀드리겠지만 기획부동산이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지금 1월입니다. 5월에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해제가 될 예정입니다. 이 땅 사시면 대박납니다. 여기는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올해 국토부에서 신도시 주변 지역을 다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라는 감언이설로 이 전체 규제가 이프절입니다. 다 해제된다면 막대한 리턴이 생깁니다. 투자 이익이 생깁니다. 이렇게 유인을 합니다.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관할구청에 허가를 받지 못하면 분할이 안 돼요. 소유권 이전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따 사례로 나오겠지만
변형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근저당권 설정된 비정상적인 거래로 나타난 거죠. 거래란 거는, 부동산 거래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고, 매수인과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과 대금 납부라는 쌍방의 동시행 관계죠.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을 해주고 매수인은 돈을 주고 동시행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계약들이에요. 이게 전부 지분거래나 펀드, 채권, 근저당 설정, 소유권 이전이 아니고 소유권에 준하는 물권을 설정하는 거죠. 근저당권 설정에 저당권이라는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 땅에다가 매도인 땅에 A라는 사람 땅에 근저당 3천만 원을 설정하고 4천만 원을 설정하고 소유권 이전이 바로 안 되는 형태예요. 제가 이따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많은 이런 그 일들이 안 생길 것 같지만 우리 주변에 지금 왕왕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올 9월에 운동을 나갔는데 운동 같이 갔던 분이 부동산 법인 부동산에 다니는 이사님이세요. 여성분인데 그분이 막 문자가 막 계속 오더라고요.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뭐냐고 했더니 기획부동산이에요. 여기 성남에 있는 땅인데 지금 이사님이니까 빨리 계약금 500만 원을 제가 계약금을 일단 넣고 증거금처럼 지금 가계약금 형태로 50만 원을 넣고 빨리 이사님이니까 된다고 해서 제가 보니까 여지없이 3개가 다 걸리는 거예요. 그린벨트에 보전산지에 도대체 이걸 왜 살려고 하냐. 그러니까 판교가 개발되니 확률 게임을 하자는 거죠. 확률 게임. 굉장히 낮은 확률의 게임을 한다는 거죠. 이거는 뭐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로또 사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로또는 금액이나 작고 일주일 동안 즐겁잖아요. 이런 거래를 이루어지는 순간 이때부터는 괴롭고 지옥입니다. 그 돈에 대해서는. 그래서 부동산을 하시는 분조차도 속아요. 그렇게 그 당사자들 힘들게 하는 고유명사가 있습니다. 이런 이름하고는 절대 부동산 거래 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지인입니다. 지인. 아는 사람입니다. 이 아는 사람의 형태는 굉장히 많죠. 교회, 자모회, 뭐 종교활동에 관련된 분들 하다못해 친척까지 동원됩니다. 이 친척들은 그 다음에 동문, 학교, 학연 이게 가장 크고요. 자, 근데 이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내가 기획부동산에 이진우한테 누가 권했어요. 저희 대학 동기가. 근데 이 사람은 이진우한테 정말 좋은 물건 주는 줄 알아요. 그게 바로 기획부동산의 무서운 마케팅 능력이라는 겁니다. 일종의 세뇌를 시키는 거죠. 끝없는 개발 계획이 있고 이 개발 계획이 진행이 되고 이렇게 되면 결과로 엄청난 부를 네가 소개한 사람한테 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고맙게 굉장히 열심히 영업해야 돼. 너 아는 사람한테 이렇게 잘해준대. 그걸 팔면 너한테 돈까지 많이 줘. 라는 형태의 이 메커니즘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친척이나 동문, 불문하고 지인이라는 이름의 사람들이 아는 사람도 10%도 안 되게 있지만 대다수는 본인이 그런 기획부동산에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름도 점점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예전에는 무슨 컨설팅 막 이런 이름으로 주로 했죠. 토지 컨설팅.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회적으로 저 같은 사람이나 또 다른 전문가들이나 피해사들이 자꾸 이제 외부로 유출되니까 이제는 땡땡 경매 법인, 주로 법인 이름을 많이 씁니다. 경매자 들어가서 지금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보세요. 블로그 상단에 올라가 있는 대부분의 예를 들면 시흥시 토지 투자 한번 쳐보십시오. 여기에 떠 있는 블로그에 땡땡 경매 법인 이런 다는 아니겠죠. 저도 검색을 해봤지만 일부 그런 업체들이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또는 땡땡 산업. 하여튼 산업 뭐 이런 식으로 법인 형태 이름을 띄면 조금 희석이 돼서 그런지 굉장히 이름도 진화를 하고 물론 이 진화도 계속 연도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를
안 당하려면 일단 원칙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기획부동산이 가장 좋아하는 형태가 그린벨트 해제나, 그러니까 조건부 계약은 아니고 조건부로 뭐가 이프절이죠. 된다면 큰 이득을 볼 수 있다. 항상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철도가 놓여지면, 도로가 놓여지면은 개발 계획이 나와서 이 개발 계획이 어떤 거는 5년, 어떤 건 7년, 어떤 건 15년, 20년도 걸릴 수 있죠. 이거는 국책 사업이 됐든 주체가 있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조금 빨리 갈 수 있든지 조금 늦게 가든지 천천히 가든지 이거는 공표된 사실입니다. 철도를 예를 들어 100% 공정해서 한 30% 했는데 이거 아예 없던 일로 해 라고는 못하는 얘기죠. 이런 개발 계획이나 SOC에 관련된 투자는 리턴이 크진 않더라도 뭐 삼승 법칙이라고도 많이 들어보셨죠? 개발 호재가 발표될 때, 진행될 때, 완성될 때에 부동산 가격 지가 상승이 이루어진다 해서 삼승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때때마다 얼마만큼의 진폭의 차이는 있지만 조금씩 상승을 하겠죠. 부동산 가격은. 하지만 이 해제 조건부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풀린다면 이런 거는 이런 지가상승률이 만약에 이 삼성 법칙에서 요 정도 경사율로 평균 지가상승보다 이렇게 된다면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이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이만큼 먹을 수 있어 라고 이용을 하는 거죠. 물론 간혹 가다가 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조상음독을 받으셔갖고 재수가 좋다 생각하셔야지 내가 잘나서 이런 땅을 찾을 수 있다? 절대 힘듭니다. 국토종합계획에 의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국가, 광역도, 지자체 전부 다 개발 계획이 이미 잡혀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내가 잘나서 찾아가?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런 투자를 하는 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주 편하게 하시는 방법은 그냥 장기 투자한다 생각하시고 내가 한 100억 있으면 한 1억 정도 그냥 묻어놓고 없는 돈 셈친다 하면은 장기로 그린벨트 해제 지역 예정지라고 생각하는 곳에 본인이 묻어놓고 그냥 기다리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방법이죠. 하지만 내가 돈이 1억밖에 없는데 대출 받아서 1억 투자한다? 절대 네버 하지 마십시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기획부동산이 다시 떴다. 이거는 뭐 17년도부터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보상입니다. 보상금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이 가장 많이 올랐다 생각하는 2098년, 99년, 그 다음에 2003년, 2006년 전부 다 막대한 정부 공공사업으로 인한 막대한 보상금이 풀렸습니다. 막대한 보상금이 풀리면 제가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다루겠지만 땅을 사거나 부동산을 사겠죠. 왜냐면 우리가 흔히 아는 대체 취득이나 대토에 관련돼서는 세제상 혜택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으로 가는 게 그렇게 유추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이 간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막대한 보상금이 풀리는 영락 없이 지가상승률이 큰 폭으로 진폭이 생기고 이 그에 쫓아서 악어와 악어새죠. 악어들이 움직이니까 악어새들 기획부동산들이 전국을 휩쓰는 거죠. 우리 선량한 투자자들 정말 금리보다 조금 더 맞았으면 좋겠어 라는 분들이 이런데 악어새한테 걸려서 사정없이 난도질을 당하고 피폐해지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정말 화가 나고 분노해서 저는 이 기획부동산에 대해서 저도 토지 개발을 양평에서 10만 평 했습니다. 10만 평에서 한 6만 평 분양을 했는데요. 저희는 정확하게 저희가 최초는 기획부동산이었죠. 큰 산을 기획을 해서 이렇게 개발을 해야 되겠다. 큰 계획, 중간 계획, 작은 계획, 개발 계획을 전부 세워서 이 6만 평엔 전부 도로를 냈고 분할을 했고 지금 사람이 다닐 수 있고 차가 다닐 수 있게 다 단지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이거는 저희 같은 사람은 개발업을 했다고 하는 사람이죠. 근데 최초에 출발은 전부 기획에서 출발하겠죠.
그런데 이 기획부동산, 나쁜 기획부동산은 이런 저희 같은 행위를 안 한다는 거죠. 제가 글에서도 가끔 썼지만 돈을 갖고 튀어라. 영화 제목처럼 그 목적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양산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 그린벨트는 뭐 다 아시죠? 다 아시니까 그 공법상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현재 공부, 여기서 공부란 거는 바로 토지 이용, 여러분들도 그 인터넷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이렇게 쳐보시면 거기 or.kr 뒤에가 꼭꼭 or.kr로 끝나는 사이트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정부 사이트니까요.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주소 치고, 그러니까 도 치고, 시 치고, 군 치고, 면 치고, 동 치면 내 땅이 어떤 상태인지가 나와요. 공부상 개발 제한 구역으로 나오는 거죠. 그린벨트라는 거는 개발 제한 구역이죠. 이 개발 제한 구역은 국어로 느끼실 때 뭡니까?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이죠. 이 개발이란 건 뭐예요? 집 짓는 것도 개발이고요. 도로 내는 것도 개발이고요. 분할하는 것도 개발이고요. 거기서 흙을 퍼내는 것도 개발이에요. 이거를 바로 개발행위 허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6가지. 요것도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할게요. 6가지가 있고요. 이거는 현재 토지나 부동산 거래 최상위법이라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문가마다 축약을 한 그 법 이름은 다르지만 저는 국토계획법이라고 합니다. 국토계획법 법과 시행령에 이 개발행위 허가 6가지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 개발을 제한하는 지역이에요. 말 그대로 개발 제한구역이에요. 개발을 제한한다. 두 번째, 예정지는 예정지일 뿐 확정계획이 아니다. 전부 다 지금 그 땡땡, 예를 들면 지금 가장 많았던 게 시흥, 남양주, 성남 요 지역들에 이번에 12월 19일 날 발표되기 전에 쳐보면 그린벨트 해제 전부 예정지라고 나옵니다. 예정지. 예정지는 대한민국 국토에 다 예정지일 수 있어요. 대한민국 국토를 다 봤을 때 시군구 개발계획 없는 동네가 없어요. 그러면 그린벨트 공공택지물에서 수용을 하고 보상을 하는 아무 옆에 가서 예정지나 이런 붙이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정보입니까? 광고죠. 시청자 여러분 정신 좀 차리십시오. 정말 이거는 예정지란 건 예정지예요. 그냥 본인들이 생각하는 예정지란 말이에요. 이거는 확정지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쏠깃 타시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일단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꼭 기억하시고, 이거는 뭐 블로그에 아무데나 치보시면 or.kr 끝에 or.kr로 끝나는 곳에 들어가셔서 확인이 됩니다. 자, 예정지는 예정지일 뿐 확정 계획은 아니다. 요 3번이 저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라고 샀어요. 샀는데 잘못 샀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이렇게 활동하는 분들 때문에 지가는 상승하더란 얘기예요. 지가는 상승. 그래서 이게 나중에 환금을 했을 때 너 투자 잘못했어 단언해서 또 얘기할 수도 없어요. 문제는 그 형태가 지분 형태인지 개인 구분 등기를 한 건지 이거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가는 상승한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저와 비롯한 전문가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아끼는 후배가 있는데 그 친구는 박사를 취득한 친구예요. 토지 전문가인데 그 친구는 형님 이 투자가 왜 나쁩니까? 몇 천만 원 들어가서 이게 지가 상승해서 나중에 올라서 팔 수 있으면 괜찮은 투자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그래도 투자란 건 내가 칼과 칼자루와 손잡이가 있으면 그러니까 칼날과 손잡이가 있으면 손잡이를 잡고 정상적으로 내가 사고 싶을 때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고 살 수 있는 게 투자 재화지 그게 내가 칼날을 잡고 있어서 남이 이거를 뭘 해줘야 돼 라고 하는 건 투자가 아니다라는 얘기로 경론을 벌인 적도 있습니다. 저도 그 친구도 전문가고 저도 전문가인데 이거는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드린 강한 말들 모두가 하지 말라기보다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 한 번쯤 더 생각하라고 말씀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무슨 권리로 시청자 여러분께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합니까? 만약에 땅값이 올라서 혹시 오를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하여튼
자, 2017년 7월 정부의 개발지원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서요, 분할을 더 못합니다. 60.5평, 200제곱미터 이상이어도 그전에는 이상이 되면은 토지거래 허가받듯이 그 분할을 해주곤 했어요. 근데 기획부동산이 너무 쪼개기가 심하니 이제는 각 지자체 조례로 기획부동산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몇 필지 이상 예를 들면 평택 같은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고 5필지 이상 분할을 못해요. 그리고 같은 해에 또 분할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개발행위 허가를 아까 얘기했던 6가지 중에 받아서 행위를 이루어지고 나서 분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각 지자체별로 그걸 최초로 수립한 적이 바로 남양주입니다. 남양주 기획부동산에 관한 분할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었습니다. 11년도인가요? 그때 만들어갖고 지금은 각 지자체별로 이 기획부동산 피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조례로 만드는데 거기 또 구멍구멍 빠져나서 영업하는 분도 있고 피해자가 계속 생성되고 있습니다. 요건 아주 재밌는 사례예요. 저는 재밌다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사례가 무슨 사례냐면 바로 요 사례입니다. 요 사례. 요 사례와 요 사례가 혼재된 사례입니다. 이게 멀리 있는 데가 아니고요. 서초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엄청난 좋은 지역이죠. 강남 3구 중에 가장 살기 좋은 지역 중에 하나죠. 그런데 얼토당토않게 보존해야 될 청계산 일대나 이런 땅을 아무도 개발을 하지 말라고 도시민 서초구민을 위해서 지정을 해놓은 땅을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팔아먹고 있어요. 그린벨트 해제와 이 두 가지가 혼재된 사건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 주소는 지웠습니다. 서초구 땡땡 번지고요. 임야가 77,163제곱미터 한 2만 평? 2만 한 2,000평, 2만 한 1,000평 정도 되겠네요. 약 2만 1,000평 정도 된 땅을 최초에는 67년도 굉장히 오래전에 12분이서 사신 거예요. 12분이서 친구끼리 12명이서 야, 이 산 좋으니까 우리 나중에 묘자리 쓰고 우리 놀러 다니면서 고기 구워 먹고 하자. 67년도에 이게 무슨 가치가 있었겠어요. 그냥 야산 하나 사놓은 거죠. 그렇게 산을 샀어요. 67년 7월 8일 날요. 요까지가 이제 계속 깁니다. 근데 이제 소유권 이전이 이제 되기 시작했죠. 공유자 12분의 1을 이전했어요. 여기도 이전하고 이 이전은 자연 이전이죠. 상속이나 증여 또는 정상적인 매매에 의한 거래 뭐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전이 됐는데 지분 거래니까 아마 부의 획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아니었고 아마 상속이나 증여가 많았겠죠. 가족들이나 친척들한테 그것들이 이루어지다가 자 보세요. 문제가 이제 언제부터 생겼냐면 16년 10월 14일 날 강제 경매로 인한 매각이 됐어요. 12분 중에 그러니까 12분의 2니까 6분의 1 지분이 매매가 됐어요. 그러면 한 4,000평 되겠죠? 한 3,500평. 4,000평이라 칠게요. 4,000평이 주식회사 땡땡 회사로 매각이 됐어요. 이 회사가 이걸 왜 취득을 했을까요? 매각이 되면서 이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이 회사는 바로 기획부동산이었습니다. 근데 이 땅은 제가 토지용 계획 확인서를 안 띄워놨네요. 원래는 이 자료에 들어갔는데 여기가 바로 공익용 산지와 그린벨트와 토지거래 허가와 대한민국에 있는 규제란 규제는 다 묶여있는 비오톱 1등급 이런 땅입니다. 이 어마무시한 보존을 해야 될 땅을 이 기획부동산에서 왜 낙찰을 받았을까요? 소유권 이전도 안 돼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니까 허가를 받을 수도 없어요. 서초구청에서 안 해줘요. 서초구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전문성이 뛰어난 분들이 많으세요. 절대 안 해줘요.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하나 볼까요? 자, 시작됐습니다. 바로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근저당권. 채권액 1,600만 원치 팔아먹는 거예요. 이 1,600만 원이 120% 받는다면은 한 1,500만 원쯤 되는 거고, 요거 한 3,600만 원 된다 치고, 세상에 땅을 팔면서 1,500만 원짜리 땅을 파는 거예요. 자, 동생, 얼마 있어? 여유자금 한 2천만. 2천만 원이면 돈 많이 벌 수 있어. 어떻게 해요? 아, 여기가 아까 했던 그린벨트 지역이고, 비오톱 1등급 이런 땅이지만 아마 내년에 토지거래 허가가 풀리고
그린벨트 해제가 이루어지면 강남 서초구에 이 산세 좋은 이 땅을 동생이 갖는 거야. 그러면 땅값이 얼마나 되겠어? 라고 팔지요.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니 소유권 이전은 정상적으로 안 되지요. 그래서 자 봐봐, 우리가 땅을 동생 담보로 제공해 줄게. 동생이 이 땅에다가 근저당 잡어. 그냥 잡으면 뭐 문제 있겠어? 나중에 경매 넣으면 되지? 라고 파는 거죠. 계속 하죠. 계속 근저당을 하죠. 자, 내용입니다. 2018년 3월 2일 서초정부가 정보가 단속 당시 채권 최고액 3,042만 원 시작으로 용산 사시는 분이고요. 요때 3월 23일 날 확인됐을 때 114번까지 근저당 후순위가 있었어요. 1,300만 원. 용인시에 사시는 분이. 이래서 서초구청에서 경고 실사조사를 나가서 계속 이걸 하니까 고발을 했죠. 이 친구들을.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 그 이후에 일어났죠. 또 아까 12분의 2 지분이라 그랬죠. 이 지분 또 다른 걸 또 샀어요. 이 회사에서. 그러니까 별건으로 또 기획부동산 피해가 발생되는 거죠. 제가 최근 사례를 한번 조사하겠습니다. 믿기세요? 여러분들? 1,500만 원짜리 땅을 산다. 이거를 근저당을 설정해 줄게. 자, 듣기는 좋아요. 내가 돈을 넣었는데 확보할 길이 없으니 근저당을 설정을 해주면 나중에 문제가 되면 뭔 문제가 있겠어. 그 땅 경매 넣으면 되지. 자, 근저당 설정을 하는데 이 땅이 예를 들어 4,000평을 이 사람들이 얼마에 샀겠어요? 뭐 한 2억에 샀다 칩시다. 2억에 샀다 칩시다. 5만 원씩 많이 쳤습니다. 2억에 샀는데 예를 들어서 근저당 1번 순위를 이진우는 이 기획부동산 오너 일가예요. 오너 일가. 이 사람이 이 땅에 근저당을 미리 한 1억 5천 설정해 놓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회사 측 사람이 앞에 과도한 금액을 설정을 해놓고 이 다음부터 1순위, 2순위, 3순위를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경매를 가면 실익이 있습니까? 여기서 다 끝나요. 그 일가에서. 근데 단순히 근저당을 설정해 주니까 물건이 확보됐으니까 이때는 또 이제 공법 용어를 쓰겠죠. 이거는 물건이야, 채권이 아니고 물건이야. 물건이니까 네가 저당권 실행하면 경매 들어가면 돼. 라는 말로, 얕은 말로. 여러분들 지금 제 방송을 혹시 보시고 듣기에는 절대 안 속으실 것 같죠? 그러면 이분들은 현재 작년 3월 달에 114명, 그 다음에 4,000평이 또 날아갔을 때 산술적으로 한 300명이 피해자가 생겼다 생각했을 때는 이 300명 되시는 분들은 머리가 나쁘고 무식해서 이게 다 속았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부동산 거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내가 돈을 주고 소유권, 그 돈이 100만 원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정확한, 물론 때때로 상황에 따라서 지분으로 들어가야 될 때도 있고 상황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도 근저당 채권으로 잡고서 근저당으로 잡거나 이런 변형된 모습은 일단은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짜리 투자 어떻게? 그거는 1,000만 원짜리 갖고 내가 바로 취득할 수 있는 부동산이 없겠죠, 대한민국에. 그러면 어떤 합리적인 공동투자 방법이 있다면 공동투자나 부동산 간접 투자를 차라리 펀드 회사를 찾아서 수익을 정확히 줄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게 낫지요. 또는 그게 자신이 없으면 그런 투자하지 아예 마십시오. 그냥 은행에 또는 그 저축은행에 금리 조금 0.몇 % 더 주는데 넣으셔서 그거로 만족하셔야 돼요. 그 정도 공부를 안 하시고 그 정도 자신이 없으신 분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준의 땅땅땅 요즘 내년 보상금이 뭐 22조, 제3기 신도시 보상금액은 아직 포함도 안 됐어요. 아마도 이명박 노무현 정부 때 풀렸던 그 어마어마한 보상금만큼 풀릴 것 같습니다. 뭐 업자들, 이런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하늘이 내린 혹이겠지요. 그런데
그 호기에 당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의 땅땅땅을 보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비스트에 돈 버는 부동산을 보는 여러분, 또는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은 정상적인 투자를 하고 또는 내가 조금 더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그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전문가들과 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준호의 땅땅땅 200회, 300회 롱런을 기원하면서 또 새해 첫 방송 찍었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